회색빛 태양이라도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 긴 밤 동안 내 영혼의 빛을 봉인했던 매듭을 하나씩 풀어 나만의 7빛깔 오로라를 되찾기 위한 영혼은 진화하고 의식은 상승하는 시즌3과 시즌4 사이 .5 그 중간의 주파수 튜닝을 위한 특별 시즌 가성비 좋은 자유를 여신께 판매합니다. 3.5 인스타툰을 시작한 나는 생계를 위해 알바를 알아보았다. 그러다 업무 강도가 매우 높지만 시급이 높다는 쿠팡의 심리 알바를 덜컥 지원해버렸다. 평소 때 같으면 꿈도 안 꿀 시도를 난 왜 했던 것일까? 그 후 나는 이것을 도전하게 만든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뭔가에 홀린 듯 며칠이 흘렀고 막상 출근 전날이 되니 강력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 한 9시? 밤 9시 정도 됐는데 조금 지지고 누워있다가 가겠습니다. 잠이 오는 건 아닌데 좀 이제 이렇게 눈이랑 팔다리를 좀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자정이 넘어 셔틀을 타고 정말로 쿠팡 캠프를 향했다. 화이팅! 살아 돌아오기를. 쿠팡 알바, 첫 알바. 신바야, 엄마 살아 돌아올게. 살아 돌아오는 게 목표입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카메라만 키면 기분이 좋나? 왜? 기분 좋을 일 하나도 없는데. 나 이겨낼 거야. 잘 할 거야. 여러 번 할 생각은 없지만. 안 그래도 가는 길에 자기 체면, 긍정 자기 체면 이런 거 좀 귀에 꽂고. 나 좀, 갈 때 그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 자야겠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우리가 붙을 거는 마음밖에 없어. 여기. 감정은 어쩔 수 없거든. 여기 맞다. 하여튼. 화이팅! 화이팅! 그래. 내가 오늘 침대 뜨뜻한데 지지면서,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누울 것이다. 이 생각하고 계속. 몇 시간이 뒤부터 며칠 누워있겠지. 아니, 그럴 일은 없어야 돼. 제발 아프거나 다치지 말아서. 그렇게만 오면 괜찮아. 아니, 되겠니? 나 옷 색깔 너무 튀었어. 별로 안 튀는데. 다행이다. 관심도 없다. 사람들 따라가라 했어. 누굴 따라가? 사람들. 모르겠구나. 그래. 웬만하면 다 하고 싶은데. 해보자. 처음 오신 분들은 혈압 들고서 사진 찍어주실게요. 컨베이어 벨트에 쉴 틈 없이 물건들이 밀려왔다. 가벼운 것부터 쌀, 고양이 사료와 모래, 페트병 묶음, 조립가구, 그리고 벽돌까지. 첫 1시간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단 1초도 앉을 시간 없이 총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갔다. 무릎은 계속 부딪혀 멍이 들었고 온몸에 근육통과 관절통이 심해지며 땀은 비오듯이 쏟아졌다. 나는 왜 이것을 자원했을까? 몸은 더 고되어 갔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게 머릿속을 비우다 몇 시간이 지나 내 안의 새로운 나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곤 나는 이런 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에고의 속삭임이 만든 두려움은 사라지며 마음속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이걸 해내는 나를 내가 드디어 보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나는 기존의 나와는 다른 누군가다. 이 나는 누군가. 와, 드디어 끝났다. 맞은 것 같다. 어? 두들겨 맞은 것 같다. 아, 네가 더 고생했겠다. 아, 잠이 하나도 안 와. 나도 잘 안 온다, 진짜. 무슨. 하나도 안 와. 아, 목 아파. 뿌듯하다. 머리 기름진 거 맞아. 머리가 딱 붙었네. 물을 너무 먹고 싶어. 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스스로가 싼 거야. 햇살도 좋다. 내 발톱이 어째 된 것 같은데 지금 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나도 한좀 쉬어서. 그리고 나 오는 길에 자기 암시 긍정 그거 봤거든 진짜. 그 효과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나도 그거 한 거도 진짜 열심히 자기 그거 암시하면서 오는 길에 계속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야. 다 할 수. 나의 긍정과 싸움이지. 나는 뭐 연속다 너라는 건 다 끌어당기는 거 아니거든. 할 수 있어. 어쨌든 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진짜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내 자신 이겼다 이 말이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의미 없이. 그래도 좋지 않았다. 그래. 핸드크림 바르는데 손목인데 어째 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나도 찾아? 손목 좀 안 좋아. 그래. 고생했다. 얼마 전에 쿠팡 갔다 왔잖아. 이제 며칠 지났는데 몸 괜찮나? 근데 전완근은 좀 다 붙었어. 아 진짜? 근데 전한 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이게 허약해가지고 씨. 아 근데 거기 무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밀려 들어오잖아. 무거운 게 막 쌀포대, 그래도 고양이 다 모래, 사료. 하는 사람들 다 하는데 근데 이제 느꼈지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면 몸이 망가지겠다. 근데 한 번만 해도 조금 망가진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행히 그 뒤로 이제 주말 알바가 좀 구해져서 이제 그거 그냥 이제 그냥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 나도 그때 같이 쿠팡 했잖아. 같이 해서 할 수 있었다. 그렇지. 한번 나도 해보자라는 어떤 좀 나 궁금했어. 궁금도 했고 그냥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약간 반쯤 미쳤을 때 해봐야 돼. 그리고 그때 되게 프로모션 되게 센 거 있어가지고. 그렇지. 심야에. 그래. 그거 해보고 나니까 이 돈 정도만 해볼만 했다. 야, 그 하루 하고 15만 5천 원 들어왔나?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였지. 근데 일이 진짜 힘들긴 했어. 왜냐면 그 뒤로 내가 약값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돈이 좀 빠지는 게 좀 있거든. 빠졌어. 근데 한번 경험을 하니까 좋았던 건, 자신감 같은 거 생겼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두려움은 좀 없어졌어. 할 수 있구나. 오픈된 어떤 진열된 곳의 뒷면 같은 곳이구나. 내가 그걸 난 쿠팡의 뒷면을 보았지. 그러니까 그런 내가 거지. 주문할 것만 같은 게 우르르 쏟아지는.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좀 다양한 의미의 경험으로 되게 남았지. 근데 오빠는 조금 다르지. 나는 그냥 약간 그랬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해보면 좀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정말 나는 이제 책 쓰고 싶다고 했고 니도 막 이제 뭔가 창조하고 싶은 삶을 결정하고 나면 사실은 강력한 현실이 부딪혀. 꿈이 왜 꿈이겠냐고. 그래. 그 현실 앞에서 이제 진짜. 내가 20대 때 했던 선택, 30대 했던 선택과 좀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걸 느꼈는데 이번에 시작점이 난 쿠팡을 해본 거에서 시작된 거야. 그냥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30대를 생각해보면 딱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결국에 또 현실 앞에 멈춰서 또 돈 번다고 유튜브 그만두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되게 아쉬워.
그러니까 그게 뭐, 음. 난 인생 후회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좀 반성 같은 걸 하게 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절대 그렇게 안 나도, 하- 나도 그런 거 비슷해. 그때 우리가, 사실 초반에는 그때 10년 전에도 우리가 알바 하는 것까지 찍었어. 그래. 처음엔 찍었어. 근데 안 근데,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 편집에서 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마심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좀 약간 블랙 코미디를 해야 되나? 좀 웃긴 어, 걸 했었거든. 밝은 걸 하고 싶었던 밝은 거야. 걸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다른 방향을 찍어야 되는 게 좀 고통스러웠던 거야. 근데 나는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삶을 신뢰했어야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에고 생각에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밀려 닥쳐오고, 뭐 원하지 않는 일이 겪게 되고 하면, 뭐 어떤 신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뭐 신이 뭐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니면 우주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니면 삶이 나를 저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고통 속에 내가 푹 빠져버리면 나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 삶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 에고가 생각하는 고통과 내 에고가 생각하는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기준을 못 버리고 그냥 일단 내 에고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근데 그 결과가 물론 내가 발전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반성하는 부분은, 아, 끝까지 어떤 희망과 낙관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 사서, 그냥 평범한 어떤 그냥 걸 원했다기보다 애초에 꿈을 찾아갔던 청년들이었는데,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어렸던 거야, 그걸 겪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좀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해하면서 그걸 극복해내는 좀 고지고대로의 올바른 방법을 감히 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 한마디로 좀 희망, 낙관, 긍정 이런 거를 끝까지 붙들자. 이 말은 그래, 맞아. 그냥 어차피 안 할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더 강력히. 우리가 이건 10년이 안 되면 지나도 뭐 안 할 거냐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불려서 뭐 물론 결과적으로 돈을 벌면 좋지. 근데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고 싶은 게 무언가 있다 보니까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 방식은 그때 그 방식은 잘못됐던 거였구나. 우리는 어떤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내 삶의 결과적으로 나에게 축복과 풍요를 준다는 어떤 믿음, 그걸 믿고 끝까지 내 머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고난이라도 그 어둠의 골짜기 같아도 그냥 빛으로 걸어가는 듯한 태도로 가봐야 되는 거야. 난 그 마음으로 쿠팡을 했어, 이번에. 정말 내 자신의 좀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마음. 그렇지, 그걸 해보자라는 그 마음도 많이 달라진 마음이. 그렇지, 옛날에는 꿈도 못 꿔. 이제 체력적으로도 무섭고. 그렇지. 근데 했단 말이야. 근데 하면서 의외로 내 한계를 좀 뛰어넘는 느낌도 느끼고, 또 이거 한다 사람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또 달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내가 얼마든지 긍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거를 미세하지만 느꼈는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 그래,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다. 예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고 싶은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끝까지 붙들려고 해. 당연히 이제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되고 고난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거든. 현타도 와, 막. 그렇지. 안 되는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왜 이러다가 이 고생을 하지? 막 이런 별의별 어쩌다 여기 지금 이러고 있지. 뭐 현타 마녀 괜히 남 원망도 한다? 오만 나쁜 생각이 밀려와. 이게 다 시험거리인데. 이제 그런 마음에 내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느꼈어. 그게 다 함정이야. 결국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고 내 삶을 신뢰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만약에 완벽한 정답이라면 반대로 방금 말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과 에고의 판단은 다 함정들인 거야. 그 함정에 안 빠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뭐 그 마음이 뭐가 도움이 되냐고. 도움이 안 돼. 결국에 원하고 포기 못 한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이제 예를 들어 쿠팡을 알바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뭐 힘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이제 그 생각을 다스리려고 되게 노력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내가 진정 원하는 순수한 거에만 집중하려고. 난 그 얘기 듣는데 이제 계속 나도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 뭐? 인생은 기세다.
기세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인 거잖아. 이제 뭐 이제 좀 주체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막 압도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로부터 막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에너지로 좋은 에너지로 막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 먹게 달려 있다는. 정말 마음먹게 달려 그 말이랑 다 같은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나도 요새 그래 난 피터팬에 대한 어떤 모드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그 피터팬이 그 웬디와 그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막 행복한 생각, 맛있는 음식, 막 즐거운 상상을 하면 요정의 마법가루와 함께하면 나룰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막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막 노는 거 생각하고 장난감 생각하면 막 날아오르는 거야. 그런 건지 몰랐어. 이제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자꾸 에고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약간 후크 선장 같은 거야. 후크 선장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고를 계속 하고 끊임없이 탐욕과 권력과 피라미드적인 거를 막 추구하는 존재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피터팬과 정반대였는데 이제 나에게도 에고와 그 상의자 딱 그 캐릭터들이네. 누구나 후크 같은 면이 생길 수 있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피터팬처럼 살기가 더 어려운 거지. 그렇지. 그런데 네 말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그 예술 창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그 후크 같은 면을 내버려둘 수 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나도 날아올라야 된다. 정말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내가 정말 믿는 미래, 꿈꾸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그 낙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요정의 마법가루와 함께 내가 날아올라야 이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이 현실은 늘 나빠. 특히 예술가의 삶은 녹록지 않거든. 퇴근하는 걸 생각해보라고. 내가 만약에 일을 했을 때 힘들단 말이야. 그때 내가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되게 어려워.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퇴근한 후에 내가 창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간에 그게 엄청난 방해를 되는 거야. 근데 기계적인 일밖에 못하지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주 며칠이라도 정말 그 예술가 창조적인 삶을 살고 내가 정말 꿈꾸는 예술 안에 긍정과 희망과 낙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듬뿍 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세상적인 생각과 그 에너지에 쑥 기빨려가지고 마음을 다 버리고 집에 들어오면 뭐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집에서 또 힐링 따로 해야 되고 언제 창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주 5일 할 때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러니까 화나면 화내고 싶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싶고 막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지 사람이. 근데 내가 정말 창조자의 삶이 내 인생의 주된 거고 이게 내가 메인의 어떤 삶의 중심점이고 돈은 그냥 현실일 뿐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이 창조를 하기 위한 사람의 그 마음,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이 창조되니까 그 아름다움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할 때조차도 휩쓸리지 않고 긍정을 붙들고 낙관을 붙들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집에 와서 창조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야. 나도 나를 위해서 화 안 내. 그래서 그렇게 정말 미워하지 않고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지. 나에게 쓴뿌리를 놓고 남기고 싶지 않거든. 근데 사실 또 이게 힘드니까 그만큼 일을 또 적게 하고 그렇지. 창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내 밸런스도 갖추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인 거야. 최근에 딱 마음을 먹은 게 그냥 삶이 약간 고통이라는 거를 되게 정말 받아들였어. 내가 선택한 내 길 앞으로 나는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뭔가 꿈을 쫓는 어떤 그런 이상을 버릴 수 없는 그거를 쫓아가는 길의 어떤 현실에선 고통일 수 있잖아. 그리고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생활 할 때는 안 고통스러웠냐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대로 고통스럽고 또 그냥 고통도 선택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냥 모든 길이 다 고통, 삶이 고통인데 가치 있고 보람된 고통을 그치. 고르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길이든 진짜 꽃길 같은 길은 없다는 거지. 인생이 사는 똥밭이라는 말 있잖아. 똥밭을 꽃길처럼 생각하고 걷는 거야. 약간 발을 뗀 어떤 그 날아올라야 돼. 피터팬의 자세로. 난 정말 날아올라야 된다 생각해. 그러니까 현실을
꽃길이 없다고 똥밭이라는 걸 좀 알고 가는 거랑 좀 다르거든. 달라. 그러니까 그걸 좀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 정말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막 그걸로 힘들어할 것 같지도 않아 내가. 그냥 그만이 좀 강인해진 거지. 그렇지. 좀 이제 단련이 된 거고. 또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어. 것도 정말 이제. 그 기세라는 것도 그냥 그냥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그냥 꽃길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냥. 왜냐면 그 창작을 할 어떤 그런 거는 꽃길처럼 그 희망과 낙관 어떤 긍정을 추구하고 그걸 보여주고 싶긴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겪었던 그냥 고통과 분노를 그대로 토해내고 싶지 않잖아. 난 다른 세상과 더 나은 고차원의 세상과 인류애와 이런 거를 포기하지 않고 싶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난 다르다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런 거를 좀 창작하고 창조해내고 싶지. 그 예술가의 삶들도 다 고통스러웠다고 하잖아. 지나가. 그러니까 그게 기록해 내 보면. 옛날 어릴 때 되게 진짜 삶은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이제 먹게 된 거야. 그때도 어렸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모든 게 고통이야. 그래. 그냥 그분들은 좀 이제 예술 승화했을 뿐인 거야. 그렇지. 그분들 아닌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 뭐 행복했냐고. 다 그러니까. 고통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선택한 어떤 삶은 약간 그런 형태겠구나. 어떤 고통이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예술로 승화를 하는 그러면서 좀 나 자신도 치유하고 좀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하고 싶다. 그 고통을 겪었던 분들의 작품이 아름답기도 하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결국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 그래.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어떤 구석에 그런 게 녹아지지 않는 그건가 있으니까. 그래. 그런 거지.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한테 또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그만한 또 가치가 있고 그렇지. 그게 아름다움 같아. 예술가의 삶을 선택하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그래, 뛰어넘는 수밖에. 단단한 발굽으로 최대 6m까지 뛰어오르는 영양처럼 나는 뛰어넘어야만 한다. 민첩하고 가볍게, 강력하고 높게. 하지만 에고는 부정적인 현실보다 더 지독하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쏟아낸다. 두려움, 걱정, 우울, 무기력, 패배감. 나는 20대 때 도전의 실패 후 에고의 판단에 귀 기울이며 도전에 신중하고 실패를 예단하고 위험을 계산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야 뒤돌아보니 지난 10여 년 동안 과거의 에고는 내가 진정한 나다운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쿠팡 알바를 하며 밀려 들어오는 쿠팡의 제품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왔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그 현타들과 싸운 몇 시간은 내 지난 세월의 축소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 현타를 비워냄으로써 도전을 성취해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비판하며 시대를 한탄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도 어쩌면 에고가 삶의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며 진짜 장애물은 나의 에고였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에고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 한다. 에고의 우울에 속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나는 이번 도전 중에 만난 초록빛 무언가를 믿으려 한다. 나를 무모하게 도전케 한 그 실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할 이유가 되어주며 내가 꿈을 위해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에 닿기 위해 도약할 때 내미는 초록빛의 손. 바로 나의 상의자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위해 생존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자 하늘을 바라보며 믿고 도약하는 그 순간. 땅에서 하늘로, 에고에서 셀프로, 육체에서 영혼으로 절대 패배하지 않는 상의자아가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내 삶의 주도권을 달리하기 위한 통과 의례였을 이번 도전은 며칠 후 초록빛 손의 도움으로 다른 알바를 즉시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고통 없는 저 하늘로 계속 날아오를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지만 결국 초록빛 손은
나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 후 나는 예전보단 알바 구직이 두렵지 않다. 내가 현실의 장애물을 넘고자 할 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벼운 바람처럼 민첩하게 노란 땅과 파란 하늘 사이를 오가는 초록의 피터팬 같은 상의자아가 새 애고에게 뿌려준 마법의 요정가루가 있기에 나는 장애물 앞에서도 희망과 긍정과 낙관을 믿고 도약할 수 있다. 그런데 땅으로 돌아오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저분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을까? 저곳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높은 곳을 향한 노란 욕망과 이를 다스리는 낮은 곳을 향한 파란 사랑이 빚어내는 초록빛에 나의 심장이 충만해진 것이다. 그제야 나는 초록빛 손이 나를 땅에 다시 내려놓아 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화려한 물질 세계 속에서도 그 이면의 사람들의 아픔과 노력과 어둠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여지껏 힘들 때마다 위로 하늘만 올려다보다가 아래로 땅을 사랑의 눈으로 보니 산 너머 똥밭인 나의 삶도 퇴근 후 설거지거리 가득한 나의 집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신바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신바와 나의 삶을 담은 그림을 사랑해 주실 분들이 어딘가 계시지 않을까? 그래, 웬디도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